경북의 작은 시골 마을, 맞벌이 부모님 때문에 늘 혼자였던 10살 소년 민수에게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집에 불은 켜져 있는데 마음은 늘 어두워. 그런 어느 겨울날, 쓰레기 더미에서 죽어가던 새끼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괜찮아. 내가 널 지켜줄게.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3년 후, 13살이 된 민수에게 운명을 바꿀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백구야, 안 돼. 제발 눈 뜨면 안 돼.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과연 민수와 백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이 작은 마을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께도 큰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경상북도 깊숙한 산골 마을, 겨울바람이 유난히 매서운 12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면서 마을 전체가 새하얀 눈에 덮여 고요함 속에 잠겨들고 있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마을의 끝자락, 낡은 슬레이트 지붕과 시멘트 벽돌로 된 단층집 아래에서 10살 소년 민수는 또다시 혼자만의 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민수의 아버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트럭을 타고 읍내 건설 현장으로 나가서 해가 진 후에야 돌아오는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겨울철이라 일거리가 줄어들어 며칠씩 일을 못하는 날도 많았지만 일이 있는 날이면 새벽부터 밤까지 집을 비워야 했어요. 어머니 역시 읍내에 있는 중국집에서 설거지와 청소 일을 하며 하루 종일 바쁘게 일했습니다. 월급이 적어서 주말에도 나가 일해야 했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쉴 수 있었죠. 두 분 모두 맞벌이를 해야만 간신히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다 보니 민수는 학교에서 돌아와 부모님이 들어올 때까지 매일 4-5시간을 혼자 집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밖으로 나가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학원을 다니거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느라 함께 놀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창밖으로 눈송이들이 하나씩 떨어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민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불은 켜져 있는데 마음은 늘 어두워. 이런 말을 누구에게도 할 수 없어서 혼잣말로라도 내뱉어야 했던 거예요. 10살 어린 나이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깊은 외로움과 쓸쓸함이 가슴 한구석에 무거운 돌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일상은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둔 찬밥이나 라면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에 갔다가 오후 3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는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거나 낡은 브라운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만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저녁 8시쯤 부모님이 돌아오시길 기다리는 것이 전부였어요. 가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자고 하면 마음은 간절했지만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이 너무 좁고 낡았고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것도 왠지 부끄러웠거든요. 그렇다고 친구 집에 놀러 가자고 먼저 말하기도 어려웠어요. 괜히 폐가 될까 봐서요. 때로는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나 어머니가 아이를 부르는 다정한 목소리, 저녁 준비를 하며 나는 맛있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넘어올 때면 민수의 마음은 더욱 허전해졌습니다. 왜 우리 집만 이렇게 조용하고 쓸쓸할까? 왜 나만 늘 혼자서 시간을 보내야 할까 하는 생각들이 어린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도 민수는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서 하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눈이 지붕을 때리는 소리와 바람이 처마를 스치는 소리만이 고요한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겠지. 학교 갔다 와서 또 혼자 시간을 보내고 부모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외로운 날들이 대체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지만 그 어린 소녀는 아직 전혀 몰랐어요. 바로 다음 날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운 오후에 자신의 외롭고 단조로운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힘들고 추운 날에 찾아온다는 것을 그때의 민수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밤새 내린 눈이 무릎 높이까지 쌓여 있었고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폭설 경보로 인해 휴교 연락이 왔고 부모님은 여전히 일터로 나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눈 치우는 일이 있다며 더 일찍 나가셨고 어머니도 식당은 문을 열어야 한다며 평소와 다름없이 집을 나서셨어요. 민수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인 모습이 아름답긴 했지만 혼자 보는 풍경이라 그런지 왠지 더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오후 2시쯤 되자 집 안이 너무 답답해서 민수는 두꺼운 점퍼를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 뒷골목을 걷다 보니 평소 쓰레기를 버리는 곳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끙끙거리는 듯한 작은 울음소리였습니다. 민수는 호기심에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어요. 쓰레기 봉투들이 쌓인 더미 옆 펑골판지 상자 안에서 새끼 강아지 한 마리가 추위에 떨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생후 2-3달 정도로 보였는데 온몸이 새하얀 털로 덮여 있었어요. 하지만 털은 더럽고 엉성했고 몸은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습니다. 작은 눈은 반쯤 감긴 채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코는 시커멓게 말라 있었어요. 숨소리도 가늘고 약해서 당장이라도 꺼질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작은 강아지가 혼자 버려져 있다니. 망설임 없이 민수는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강아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가벼웠어요. 괜찮아. 내가 널 지켜줄게.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민수는 강아지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강아지를 따뜻한 이불로 감싸주고 미지근한 물에 수건을 적셔 몸을 닦아주었어요. 그리고 집에 있던 우유를 조금씩 입에 흘려넣어 주었습니다. 처음엔 거부하던 강아지도 점차 우유를 핥기 시작했고 조금씩 기운을 차리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강아지의 하얀 털을 보며 백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온몸이 눈처럼 하얗다고 해서 지은 이름이었어요. 백구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고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하루 종일 민수는 백구 곁을 지켰어요. 2-3시간마다 우유를 먹이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백구도 점차 기운을 차려서 꼬리를 살짝 흔들기도 하고 민수의 손을 작은 혀로 핥아주기도 했어요. 저녁 때 부모님이 돌아오셨을 때 민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과연 백구를 키울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피곤한 표정으로 백구를 내려다보더니 별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작은 강아지를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경제적 부담을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수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잘 돌볼게요. 밥도 제 것을 나눠 먹일게요. 부모님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일단 며칠만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 며칠이 지나면서 백구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집안 분위기도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백구가 집에 온 첫날 밤, 민수는 백구를 품에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백구 역시 민수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그날 이후 백구는 민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운명처럼 만난 이 작은 생명체가 앞으로 민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그때의 민수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을 반겨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민수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백구가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민수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백구가 민수의 얼굴을 핥으며 깨워주었고 학교에 갈 때면 대문 앞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처음엔 민수를 따라 학교까지 가려고 했지만 민수가 단단히 타일러서 집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도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대문 앞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제는 즐거워졌습니다. 멀리서부터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 민수의 얼굴에도 자연스럽게 웃음이 번졌어요. 백구야, 오늘 하루 어땠어? 나 많이 보고 싶었지? 민수는 백구를 꼭 안아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백구는 마치 민수의 말을 다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짖어 대답해 주었어요. 숙제를 할 때도 백구는 민수의 발밑에 누워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가끔 민수가 어려운 문제에 막혀서 고민할 때면 백구가 살며시 다가와 민수의 손을 핥아주곤 했어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문제가 풀리기도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도 백구는 민수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가장 좋은 시간은 산책을 할 때였습니다. 민수와 백구는 마을 뒤편 산길을 따라 함께 걸었어요. 백구는 이곳저곳을 냄새 맡으며 신나게 뛰어다녔고, 민수도 백구를 따라 뛰다 보면 어느새 웃음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가끔 백구가 너무 앞서 나가면 민수가 불러서 돌아오게 했고, 민수가 힘들어하면 백구가 속도를 늦춰서 기다려 주었어요. 봄이 되어 날씨가 따뜻해지자 더 자주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고, 백구는 꽃냄새를 맡으며 즐거워했어요. 민수는 백구와 함께 개울가에 앉아서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예전의 외로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백구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반 아이들이 민수의 낡은 운동화를 보고 놀렸을 때 민수는 집에 와서 백구를 꼭 안고 울었어요. 백구는 민수의 눈물을 조용히 핥아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민수는 백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백구야, 너만 있으면 다른 건 상관없어. 너는 나를 놀리지도 않고 항상 내 편이어서 좋아. 마을 사람들도 점차 민수와 백구의 우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슈퍼 아주머니는 저의 덕분에 개가 살았네라고 말했고, 옆집 할머니는 아니, 개 덕분에 저 애가 웃는 거 아냐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그 말이 맞았습니다. 백구가 온 뒤로 민수는 훨씬 밝아졌고, 예전처럼 시무룩한 표정으로 혼자 다니는 일이 줄어들었거든요. 백구도 민수와 함께 지내면서 점점 건강해지고 예뻐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앙상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윤기 나는 하얀 털과 반짝이는 눈빛을 가진 예쁜 강아지로 자라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백구를 보며 정말 예쁘다고 칭찬할 때면 민수는 자랑스러워서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여름이 되자 민수와 백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더운 날에는 집 앞 평상에 함께 누워서 바람을 쐬고, 시원한 저녁에는 마을을 한 바퀴 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백구는 민수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고, 민수 역시 백구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신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백구와 함께 대문 앞에 앉아서 별을 보고 있었어요. 백구야, 너를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밤하늘을 보며 앉아있는 것도 외로웠는데, 이제는 너무 행복해. 백구는 민수의 말에 작게 끙끙거리며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날들이 계속될 줄만 알았어요. 민수에게는 백구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가족이었습니다. 외로웠던 일상을 완전히 바꿔준 유일한 존재였죠. 하지만 이런 평온한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다는 것을, 곧 시련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때의 민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온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집안 형편이 더욱 어려워졌어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건설 현장 일이 거의 없어졌고, 어머니의 식당 일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고, 전기요금 독촉장이 날아오는 일도 잦아졌어요. 그런 어느 저녁, 아버지가 소주 한 병을 들고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붉어져 있었고, 발걸음도 비틀거렸어요. 민수는 백구와 함께 방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안이 어떤 형편인지 모르나. 어머니가 조용히 달래려고 했지만 아버지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일자리는 없고 빚은 늘어가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개까지 키우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백구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가 민수의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취기가 올라있는 얼굴로 백구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개 당장 내다 버려. 입 하나도 겨우 먹여 살리는데 개까지 키워서 어쩌자는 거야. 민수는 백구를 본능적으로 품에 꼭 껴안았어요. 백구도 위험을 느꼈는지 몸을 작게 움츠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백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민수가 간절히 말했지만 아버지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개 사료값, 병원비 다 돈이야. 우리가 지금 그럴 여유가 있나. 내일 당장 어디든 갖다 버리든지 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술 때문인지 평소보다 훨씬 거칠고 무서웠습니다. 어머니가 중간에서 말리려고 했어요. 여보, 애가 얼마나 그 개를 좋아하는데요.
조금만 참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당신도 그렇고 이 집은 현실을 모르고 있어. 지금이 개 키울 때야. 밥값도 안 나오는데. 민수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백구를 더욱 꼭 안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밥을 나눠줄게요. 백구는 많이 안 먹어요. 병원도 안 갈게요. 제발 버리지 말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결심을 굳힌 듯 했어요. 안 돼. 내일까지 처리해.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백구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백구도 민수의 마음을 아는 듯 가만히 민수의 품에 있으면서 때때로 민수의 손을 핥아주었습니다. 민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무도 몰라. 백구 없으면 난 더 이상 못 버텨. 절대 안 버릴 거야. 백구는 내 가족이고 내 친구야.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숙취 때문인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일터로 나가셨어요. 어머니는 민수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마음도 이해해라. 요즘 너무 힘드셔서 그래.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백구는 잘못한 게 없어요. 백구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학교에 가서도 민수는 온종일 백구 걱정만 했어요. 집에 혼자 있는 백구가 괜찮을까? 아버지가 일찍 들어와서 백구를 어디 갖다 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창밖을 내다보며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했어요. 드디어 학교 시간이 되어 민수는 평소보다 빠르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백구는 멀쩡히 대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민수를 맞아주었어요. 민수는 안도의 숨을 쉬며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백구야, 무서웠지.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난 널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부터 민수는 은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만약 아버지가 정말로 백구를 버리라고 하면 백구와 함께 어디든 도망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10살 아이가 강아지와 함께 어디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때 민수에게는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은 아버지가 백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서 민수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잠시뿐이었어요. 진짜 위기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민수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백구와 함께한 지 3년이 흘러 민수는 어느덧 13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키도 한참 자라서 이제는 어린아이 티를 벗고 있었고 백구 역시 건강한 중형견으로 자라났어요. 그동안 집안 형편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아버지가 건설회사에 정식으로 취업하게 되면서 수입이 안정되었고 어머니도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승진해서 월급이 올랐거든요. 무엇보다 민수 자신이 많이 변했어요. 예전처럼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백구와 함께 지내면서 책임감도 생겼고 밝은 성격으로 바뀌어서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늘어났어요. 백구는 여전히 민수의 가장 소중한 친구였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12월 중순의 어느 저녁이었어요. 민수는 읍내에 있는 영어학원에서 늦게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공부량이 늘어나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후 7시쯤이었는데 하늘에서는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가는 길은 약 10분 정도였습니다. 가로등이 듬성듬성 있는 시골길이라 어두웠지만 민수는 이 길을 수없이 다녔기 때문에 익숙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눈이 내려서 길이 미끄러웠고 바람도 유난히 세게 불어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집까지 절반 정도 왔을 때였어요. 민수는 가방끈을 다시 메고 보폭을 넓혀 빨리 가려고 했습니다. 집에서 백구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서둘렀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발밑에 쌓인 눈 때문에 균형을 잃고 말았어요. 민수는 아차하는 순간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도로 한복판으로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그때 마침 커브길을 돌아오던 승용차 한 대가 있었어요. 운전자는 갑자기 도로에 나타난 민수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눈길이라 미끄러져서 차가 쉽게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하얀 헤드라이트 불빛이 민수를 환하게 비추었고 차와 민수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민수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몸이 굳어버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차 바퀴가 눈길에서 미끄러지는 소리와 급브레이크 소리가 귓가에 크게 울렸습니다. 아, 이제 끝인가.
백구를 다시 볼 수 없는 건가? 민수의 머릿속에 마지막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바로 그때 어둠을 가르며 하얀 그림자 하나가 번개처럼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백구였어요. 어떻게 집에서 나온 건지, 어떻게 이곳까지 온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백구는 민수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민수를 맞이할 때보다 훨씬 절실하고 다급한 모습이었어요. 백구는 거의 날아오듯 달려와서 민수의 몸을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민수는 백구의 힘에 밀려 도로 가장자리로 넘어졌고 대신 백구가 차 앞에 서게 되었어요. 운전자는 마침내 차를 멈췄지만 백구는 이미 차 범퍼에 부딪혀서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정신을 차리고 급하게 백구에게 달려갔어요. 백구야, 백구야.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옆구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의식은 있었어요. 힘겹게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보며 짧게 꼬리를 흔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놀란 얼굴로 다가왔어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마을에서 제법 잘 산다는 이장이었습니다. 평소 마을 사람들에게 거만하게 굴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장은 당황한 기색으로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애가 갑자기 길로 뛰어나와서 그랬어.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이장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났어요. 민수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 냄새를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이장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민수는 백구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백구는 아파하면서도 민수를 향해 혀를 내밀어 손을 핥아주려고 했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소리를 듣고 나온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백구와 울고 있는 민수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경찰에 신고를 했고 또 다른 사람은 동물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는 백구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구야. 안 돼. 제발 눈 뜨면 안 돼.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백구는 민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듯 작게 끙끙거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를 품에 안고 있던 민수에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슈퍼 아주머니가 먼저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어요. 민수야, 괜찮다. 백구는 강한 아이니까 이겨낼 거야. 하지만 민수의 눈에는 백구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숨소리가 가빠지고 있었고 피도 계속 흘리고 있었거든요. 이장은 점점 많아지는 사람들을 보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자꾸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애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 아냐? 나도 피해자라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장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가까이 다가온 사람들은 이장에게서 나는 술 냄새를 금세 알아챘거든요. 옆집 아저씨가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장님, 술 드시고 운전하신 거 아닙니까?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이장은 당황하며 부인했어요. 무슨 술이야. 감기약을 먹어서 그런 거지. 하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고 사람들은 더욱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이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습니다. 이장의 얼굴이 순간 새파랗게 질렸어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그럭저럭 버텨왔지만 경찰이 오면 음주 측정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장은 슬슬 자리를 뜨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막아섰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하고 2명의 경찰관이 내렸어요. 한 명은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다른 한 명은 이장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장은 여전히 거부하려 했지만 결국 측정기에 입을 대야 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넘어서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역시 술 마시고 운전한 거였구나. 그것도 이 정도로 많이 마시고. 이장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경찰관은 이장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고 통보했어요. 이장은 마지막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수는 백구의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 같아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백구의 호흡이 점점 얕아지고 있었고 눈도 반쯤 감긴 채 축으러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급하게 부른 동물병원 원장님이 마침내 도착했어요. 응급처치 도구를 들고 온 원장님은 백구의 상태를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뒷다리 뼈가 부러진 것 같고
내부 출혈도 있을 수 있으니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백구가 죽지 않는다는 말에 그나마 마음이 놓였거든요. 병원 응급차가 도착해서 백구를 옮겼고 민수도 함께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민수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 말을 걸었어요. 백구야, 조금만 참아.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금세 나을 거야. 나 혼자 두고 가면 안 돼. 백구는 민수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가끔 꼬리를 살짝 움직여 주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민수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부모님도 연락을 받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오셨어요. 어머니는 민수를 꼭 안아주며 다행히 내가 다치지 않았다고 안도했지만 아버지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3시간 후 수술이 끝났어요. 수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뒷다리 뼈가 부러져서 수술했고 다행히 내부 장기에는 큰 손상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뼈가 완전히 붙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예전처럼 빨리 뛰기는 어려울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수는 마취해서 깨어난 백구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백구는 깁스를 한 다리 때문에 불편해했지만 민수를 보자 힘겹게 꼬리를 흔들어 주었습니다. 민수는 백구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백구야. 내가 나를 구해줬구나. 고마워. 며칠 후 사건의 전말이 마을에 널리 알려졌어요. 이장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 백구가 민수를 구하려다 다친 것, 모든 것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백구를 영웅이라고 불렀고 이장에 대해서는 분노를 표했어요. 특히 평소 이장의 거만한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그의 잘못을 크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이장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혐의로 기소되었고 마을 이장직에서도 물러나게 되었어요. 법원에서는 실형을 선고했고 민수 가족에게는 치료비와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것이었죠. 하지만 민수에게는 백구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백구는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았습니다. 민수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병원에 가서 백구를 돌봤어요. 백구도 민수가 오면 아픈 것도 잊고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감동했어요. 백구가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뒷다리를 절뚝거렸어요. 수의사 선생님 말로는 뼈는 잘 붙었지만 완전히 회복되려면 몇 달 더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소식이었어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진실이 모두 드러나면서 마을 전체가 들끓기 시작했어요. 이장의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고 그동안 숨겨져 있던 다른 비리들까지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개발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 공공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특혜를 준 의혹 등이 연이어 제기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평소 자신은 깨끗하다고 떠들어대던 이장이 실제로는 이런 일들을 저질러왔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거든요. 특히 이번 사고에서 아무 잘못 없는 아이와 강아지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분개했습니다. 그 개가 아니었으면 아이는 죽었을 거야. 이장이 책임져야지라는 목소리가 마을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며칠 후 지역 신문사에서 이 사건을 기사로 다뤘습니다. 음주운전 마을 이장, 소년 구한 강아지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백구의 이야기가 크게 보도되었어요. 기사에는 민수와 백구의 3년간 우정 이야기와 사고 당일의 상황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사를 읽고 크게 감동했어요. 곧 이 이야기가 지역 텔레비전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민수의 집에 와서 인터뷰를 요청했고 민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백구와 함께 카메라 앞에 섰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백구가 와줘서 다행이었어요. 백구는 저를 구해준 영웅이에요. 백구도 카메라 앞에서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다리는 아직 불편했지만 민수 옆에 있을 때만큼은 언제나처럼 행복해 보였습니다. 기자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자 백구는 살짝 꼬리를 흔들어주기도 했어요. 시청자들은 이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이장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되었어요. 경찰은 이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마을 예산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통장 내역, 특정 업체와 주고받은 금품 수수 증거 등이 줄줄이 나왔어요.
이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이장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통해 음주운전은 인정하지만 다른 혐의들은 누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고 증인들의 증언도 일치했어요. 특히 민수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할 때는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말이 별로 없는 분이었는데 그날만큼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죽을 뻔했습니다. 백구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도 증언대에 섰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백구는 우리 가족이에요. 민수를 구해준 은인이고요. 그런 백구가 이렇게 다치게 된 건 정말 가슴 아파요. 하지만 민수가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민수도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판사님과 검사님, 그리고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증언했어요. 이장 아저씨에게서 술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백구가 저를 밀어서 구해줬어요. 백구는 저를 위해 다쳤는데 이장 아저씨는 사과도 안 했어요. 민수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13살 아이의 진솔한 증언이 어른들의 마음을 크게 울린 것이었어요. 이장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장의 죄상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마을 예산 횡령, 업체로부터의 금품 수수, 공문서 위조 등 여러 가지 범죄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이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어요. 최종 선고 공판에서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마을의 지도자로서 본보기가 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시민과 동물에게 피해를 입혔고 그동안 마을 예산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합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민수는 아버지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아버지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끝났다. 백구도 우리도 이제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백구의 상태는 놀랄 만큼 좋아졌습니다. 여전히 예전처럼 빨리 뛰지는 못했지만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에도 힘이 생겼어요. 수의사 선생님은 백구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아마 민수와 함께 있어서 마음이 편안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수는 매일 백구와 함께 재활 산책을 했습니다. 예전처럼 산길을 달리지는 못했지만 천천히 마을 한 바퀴를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백구는 비록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민수와 함께 걷는 시간을 무엇보다 좋아했습니다. 가끔 예전 습관대로 빨리 뛰려다가 넘어지기도 했지만 금세 일어나서 다시 민수를 따라왔어요. 그런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백구는 민수 발 밑에 누워서 편안하게 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그동안 백구한테 미안했다. 내가 키운 게 단순한 개가 아니었구나. 내 마음이었어.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으시던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백구가 없었다면 우리 아들을 잃을 뻔했어. 백구는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앞으로는 내가 백구를 더 잘 돌봐주겠다. 어머니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개 키우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보니 백구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민수, 내가 잘 키웠어. 백구 덕분에 우리 민수도 많이 밝아졌고 민수는 가슴이 뭉클해져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백구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동물보호단체에서 백구에게 용감한 동물상을 주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역 방송국에서는 백구와 민수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시상식 날, 민수는 백구와 함께 시청 대강당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기자들도 와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시장님이 직접 백구에게 메달을 걸어주셨습니다. 백구는 메달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자 기분 좋은 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민수가 대표로 소감을 말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어요. 백구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예요. 백구가 저를 구해준 건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저도 백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백구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사람들은 민수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아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백구와 민수의 진정한 우정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백구와 함께 예전에 자주 가던 개울가에 들렀어요. 이제는 백구가 물속으로 뛰어들 수는 없었지만 개울가에 앉아서 물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민수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백구야, 우리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백구는 민수를 올려다보며 작게 끙끙거렸어요. 마치 그래,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계속 말했어요. 이제 넌 영웅이 됐어. 모든 사람들이 널 좋아해. 하지만 나한테는 원래부터 영웅이었어. 겨울이 다시 찾아왔어요. 3년 전 백구를 처음 만났던 그 계절이었습니다. 민수는 백구와 함께 눈 내리는 마을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백구는 여전히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눈 위를 걷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가끔 눈을 코로 파헤치며 장난을 치기도 했어요. 민수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추위에 떨며 쓰레기 더미에서 죽어가던 작은 강아지를 자신이 구했던 그날을요. 그리고 3년 후 그 강아지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오늘을요. 정말 신기한 인연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백구와 함께 따뜻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백구는 민수 옆에 누워서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민수는 백구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내가 백구를 살렸고 3년 뒤 백구가 나를 살렸다. 이건 우리만의 기적 같은 이야기다. 이제 민수에게는 더 이상 외로움이 없었어요. 백구가 있었고 가족들의 사랑도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백구와 함께 겪은 모든 일들이 민수를 더욱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민수는 백구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졌어. 앞으로도 쭉 함께 하자. 백구는 민수의 말을 들은 듯 살짝 꼬리를 흔들어 주었어요. 그 작은 움직임 속에는 민수에 대한 변하지 않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민수와 백구의 특별한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어요. 함께 아픔을 겪고 함께 이겨내며 더욱 단단해진 우정으로 말이죠.